30대 한국인 남성이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내 3명을 바치는 금단의 풍습을 경험하고 3명 모두 임신을 시켜주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지혁 33살의 그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여의도에서 가장 촉망받는 M&A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수천억이 오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 명품 시계와 최고급 정장.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의 모든 상징을 그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퇴근 후 텅 빈 집의 현관문을 열 때마다 지역을 맞이하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모니터 속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는 그의 자산을 불려주었지만 심장을 뛰게 하지는 못했다. 매일 밤 그는 값비싼 와인을 홀로 마시며 한강의 무미건조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다투고 살아 숨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지역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의 부품처럼 그저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거대한 허상이었다. 어린 시절 그의 꿈은 탐험가였다. 낡은 지구본을 돌리며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을, 아마존의 깊은 밀림을, 안데스 산맥에 잊혀진 문명을 상상하곤 했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여전히 빛바랜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밤마다 그 지도 위 미지의 공간에 압정을 박으며 언젠가 떠날 그날을 막연하게 그리고 있었다. 안정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언제나 문명 너머의 거친 대지, 예측 불가능한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는 수익률 0% 달성 따위의 문구가 적힐 것만 같았다. 그는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기억되는 삶을 원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했다. 운명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을 두드렸다. 주말 오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은 인사동의 한 헌책방.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가 구석에서 그는 우연히 낡고 해진 여행기 한 권을 발견했다. 19세기 러시아 탐험가가 쓴 텐산에 잊혀진 계곡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던 지역의 눈에 특정 구절이 못에 박힌 듯 걸렸다. 알타이 산맥 깊은 곳, 지도에도 없는 협곡에는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 아르카르 부족이 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외부 세계의 남자들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직 여성들만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왔다고 전해진다. 오랜 전염병 혹은 저주로 인해 마을에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수세대가 지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며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 계곡의 입구를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 존재만은 확신한다. 남자들의 발길이 끊긴 땅, 그곳은 지상 최후의 미스터리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가 없는 여성 중심의 마을. 그 자극적인 문장은 지역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상상력과 야망을 일깨웠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모험이 아니었다. 그의 메마른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다. M&A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외부와 단절된 시장, 미개척지. 그곳에 자신의 현대적 지식과 자본을 투입한다면, 그들의 전통 생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하나의 문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곳은 권태로운 삶을 벗어날 돌파구이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블루오션을 개척할 마지막 기회일지 몰랐다. 지역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여의도의 빌딩 숲이 아니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대초원과 만년설이 쌓인 텐산의 험준한 산맥, 그리고 베일에 쌓인 여성들의 마을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허무한 성공의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전설의 장막을 향해 떠나기로.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삶을 향한 그의 첫 번째 투자였다.
결심은 즉각적인 실행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강지혁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은 미쳤다며 그를 말렸고 상사는 더 높은 연봉과 직책을 제안하며 회유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의 대부분을 인출했다. 수억 원의 현금은 그의 탐사를 위한 군자금이 되었다. 몇 주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그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알마티의 번화한 풍경도 잠시, 그의 여정은 곧바로 문명의 경계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현지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가이드, 누를란을 고용했다. 뚱한 표정의 누를란은 지역이 내민 낡은 지도와 자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건 그냥 늙은이들의 헛소리요. 아르카르 부족? 태양의 계곡? 그런 건 없어. 괜한데 돈 쓰지 말고 이시쿨 호수나 구경하고 돌아가시오. 하지만 지역이 내민 두둑한 현금 뭉치에 누를라는 마지못해 길을 나섰다. 튼튼한 사륜구동 지프를 타고 시작된 여정은 포장도로가 끊기면서부터 험난해지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을 며칠이나 달렸고 길없는 황무지를 가로질렀다. 지프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자 그들은 말을 구해 텐산 산맥의 깊은 기슭으로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바위산과 아찔한 절벽이 이어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열흘째 되던 날 해발 4,000m에 가까운 고갯길 앞에서 누를라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못 가. 이 너머는 악마의 입이라 불리는 곳이요. 날씨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 누를라는 지역이 제시한 추가 금액마저 거절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이제 지역은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눈앞에는 전설의 계곡이, 등 뒤에는 그가 버리고 온 세상이 있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홀로 말을 몰아 금단의 땅으로 들어섰다. 운명의 장난처럼 누를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눈발이 매섭게 휘날리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블리자드 속에서 방향 감각은 무의미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말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다 그를 떨쳐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눈에 덮인 빙판을 밟은 지역은 균형을 잃고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둔탁한 충격과 함께 왼쪽 다리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눈밭에 쓰러진 채 신음했다.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어 갔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삶, 그 끝이 이런 허무한 동사란 말인가.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채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희미해지는 시야 속으로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는 여러 개의 인형이 보였다. 짐승의 털가죽 옷을 입고 활과 창을 든 모습. 환각인가? 지역은 그것이 저승사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강지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눈보라가 아닌 따스한 온기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였다. 몸은 부드러운 털가죽 이불에 덮여 있었고 코끝에서는 낯설지만 향긋한 약초 냄새가 맴돌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주변으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길고 검은 머리를 따아내리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 깊고 이국적인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손수 만든 듯한 가죽과 직물로 짠 옷은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는 꿈에 그리던, 아니 전설로만 듣던 아르카르 부족의 마을에 와 있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경계와 침묵의 시간이었다. 여성들은 지역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부러진 다리에 약초를 갈아 발라주었지만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이방인, 특히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오랜 세월 쌓여온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지역 역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을과 사람들을 관찰했다. 마을은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완벽히 차단된 천혜의 요새였다. 수십 채의 단단한 목조 가옥과 가축 우리, 작은 밭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나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2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성들뿐이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밭을 갈고 옷을 지으며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지역은 그들의 표정 깊숙한 곳에 들이운 그늘을 읽을 수 있었다. 적막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지역은 자신이 그저 신세를 지는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에 한 번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한 행상인이 마을을 찾았다. 그는 여성들이 몇 달에 걸쳐 정성껏 짠 아름다운 양탄자와 희귀한 약초들을 가져가는 대가로 소금, 설탕, 낡은 철기구 같은 생필품 몇 개를 던져주듯 교환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착취였다. 여성들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와 소통할 유일한 창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은 마을의 연장자인 족장 아이슬로와 몇몇 중심 인물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직접 물건의 가치를 정하고 죗값을 받고 파는 방식입니다. 이 양탄자는 단순한 깔개가 아닙니다. 태양의 후예들이 빚어낸 마지막 유산이라는 이야기를 입히고 제대로 된 판로를 개척한다면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케팅과 브랜딩, 유통 구조와 이익 분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은 여의도에서 수천억짜리 계약을 프레젠테이션할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성들의 눈빛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의 말 속에서 단순한 거래 기술이 아닌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그의 현대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은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지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조언자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알려주었고 지역은 그들의 생산품을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다. 신뢰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마음의 빗장도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아이슬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하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은 지역이 이 공동체의 깊숙이 융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역이 제안한 협동조합 계획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추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여성들이 채취하는 희귀 약초와 버섯, 그리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양탄자의 텐산의 마지막 비밀, 태양의 부족이 빚은 선물이라는 스토리를 입혔다. 위성 인터넷 장비를 수리하여 외부 세계와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고 자신의 금융 지식을 총동원해 안전한 거래 시스템의 초안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그의 명민함과 추진력에 감탄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단순한 조난자에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활기가 돌수록 지역은 그 이면에 더 깊고 근원적인 슬픔이 존재함을 느꼈다. 해가 지고 장작불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여성들의 웃음소리 끝에는 항상 미묘한 침묵과 쓸쓸함이 뒤따랐다. 그들은 서로를 자매라 부르며 끈끈한 유대를 자랑했지만 그 속에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계곡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박물관과도 같았다. 전통은 살아 숨쉬지만 그 전통을 이어갈 아이는 없었다. 어느 달 밝은 밤 족장 아이슬루는 지역을 자신의 거처로 조용히 불렀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아이슬루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족장으로서의 위엄 대신 한 여인의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지역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다시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소. 당신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희망을 보여주었지. 하지만 당신이 해결해 준 것은 우리의 오늘일 뿐,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아이슬루는 손가락으로 고요한 마을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잠든 집들 어디에서도 아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들어보시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
우리 마을의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벌써 20해가 넘었소.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저 아래에서 가축을 돌보는 30살의 막내 자매라오. 우리는 대대로 강인한 여성들만 태어나는 축복 혹은 저주를 받았지. 아주 가끔 외부에서 길 잃은 남자를 만나 연을 맺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전 이야기일 뿐 이대로 몇 년만 더 흐르면 우리 아르카르 부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요. 우리의 언어도 노래도 태양을 섬기던 이 위대한 전통도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지겠지.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 소멸해가는 것을 목도하는 마지막 계승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지역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문제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 마을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소멸 그 자체였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M&A 전문가로서 수많은 기업의 생존과 파산을 다뤄왔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숙명적인 위기 앞에서는 그가 아는 모든 지식과 전략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아이슬루의 고백 이후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숙고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성들은 밤마다 모여 회의를 거듭했다. 그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지역은 그 회의가 마을의 운명을 건 중대한 논의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때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가는 듯했고 때로는 깊은 침묵이 회의장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지혁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지역은 마을 중앙광장으로 불려나갔다. 마을의 모든 여성이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연장자인 아이슬루가 원의 중심으로 걸어나와 지역의 앞에 섰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를 따라 모든 여성이 똑같이 경의를 표했다. 지역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아이슬루가 고개를 들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기원에 가까웠다. 강지혁.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믿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경제적 자립의 길을 열어주었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희망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르카르 부족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광장을 채운 것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부디 우리 마을의 후손을 위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순간 지역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아이들의 아버지?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마을 전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윤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중압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명의 여성이 보내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욕망이나 유혹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부족을, 역사를, 존재를 지키려는 처절하고 숭고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몸을 단순한 개인이 아닌 부족의 미래를 잉태할 마지막 그릇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역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여의도의 빌딩 숲에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허한 욕망의 탑 아니었던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한 문명의 존속이 걸린 일이었다. 자신이라는 한 남자의 씨앗이 이들의 꺼져가는 역사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운명적인 역할. 그것은 두려운 동시에 기묘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막연한 동경의 끝에서 신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오랜 침묵 끝에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광장에 울려 퍼졌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성들의 얼굴에 굳어있던 비장함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와 감격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역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실감하며 다가올 미래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역의 수락과 함께 마을은 전례 없는 임신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것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을 여성들은 이 위대한 과업 앞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가장 먼저 그들은 지역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매일 아침 최고의 약초를 달인 물로 그를 씻기고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그의 앞에 대령했다. 힘의 원천이라는 순양의 고기와 텐산의 눈이 녹아 흐르는 계곡에서만 잡히는 희귀 물고기, 그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비밀스러운 뿌리 식물들이 그의 식단을 채웠다. 여성들은 순번을 정해 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고 그의 잠자리를 돌보았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질투나 갈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연적이 아니라 아르카르 부족의 부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였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임신에 좋은 약초를 나누어 마시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 앞에서 지역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부족의 염원을 담은 신성한 씨앗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기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다. 한 젊은 여인이 수줍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 소식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며칠 간격으로 또 다른 여인이,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이 임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1명, 2명, 5명, 10명, 최종적으로 가임기의 여성 27명 모두가 그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은 거대한 희망과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여성들은 배가 불러오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밤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지역은 매일같이 27명의 임산부를 돌보는 기이하고도 벅찬 일상을 보냈다. 그는 입덧하는 여인을 위해 신과일을 따다 주고 허리가 아픈 여인을 위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는 27개의 태동을 함께 느끼며 수십 개의 생명이 자신으로 인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첫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다. 경험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이 산파가 되어 출산을 도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20여 년 만에 계곡을 가득 채웠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부족 부활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처자이가 태어난 다음 날 또 다른 집에서 산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마치 연쇄적인 폭죽처럼 거의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연쇄 출산 러시가 벌어졌다. 마을은 밤낮으로 아기 울음소리와 산모들의 기쁨에 찬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역은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들을 안아들었다. 제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자신을 닮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쏟았다. 적막했던 아르카르의 계곡은 마침내 생명의 소리로 충만해졌다. 수십 명의 아기가 태어난 후 아르카르 마을에서는 역사상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새로운 태양의 축제라 이름 붙여진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광장에 모였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갓 태어난 27명의 아기들이 저마다의 요람에 누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방긋거리고 있었다. 축제의 절정, 족장 아이슬루가 지역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이끌었다.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의 역사를 이어준 위대한 아버지, 강지역에게 태양의 가호가 있기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건장한 여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지역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지역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하늘 높이 그를 던져 올렸다. 와! 행가래였다. 하늘로 솟구친 지역의 눈에 마을의 전경이 들어왔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며 손을 흔드는 27명의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 그는 허공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깨달았다. 여의도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한강의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진짜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M&A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명 아이의 공동 아빠이자 한 부족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었다. 그의 영웅적인 지위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설계한 협동조합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텐산의 비밀이라는 브랜드 스토리는 외부 세계의 부유한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양탄자와 희귀 약초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에 팔려나갔고 마을에는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했다. 지역과 여성들은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마을에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지었다. 외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초빙하여 아이들이 아플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세웠다. 아이들에게 아르카르 부족의 전통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동시에 외부 세계의 지식과 기술도 함께 가르쳤다. 마을은 이제 문명과 단절된 원시 부족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와 교류할 줄 아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르카르 마을은 남성 1명과 다수의 여성,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라는 기이하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룬 대가족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적막했던 계곡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소멸의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행복이 가득했다. 강지역은 그 활기찬 유토피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총괄하며 마을의 경제를 책임졌다.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십 개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잠이 들었다. 가끔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의 다리를 잡고 낑낑대며 행가래를 하려는 신용을 할 때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서울에서의 공허했던 삶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는 돈과 명예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공동체의 따스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 잊혀진 계곡에서 강지역은 자신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완성한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